자, 기본 문제 3-3번 보면 좌표평 메뉴에 두 점 A라는 애가 2,5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4,1이래.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점 P가 원 위를 움직일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흔히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해. 근데 좀 보면 중심좌표가 1이라고 하니까 중심좌표가 1이니까 원점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뭐 4,1 뭐 대충 한 여기쯤 잡고 그 다음 2,5는 뭐 한 요쯤에 잡으면 여기가 A 여기 B 해서 요렇게 이어놓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떤 점 P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에서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더한 거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좀 흔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뭐 묻냐면 이런 건 안 묻고 A, B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얼마냐 뭐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얘에서 이제 PA 제곱이랑 더하기 PB 제곱을 갖다가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좀 제일 만만한 거는 이 위에 점좌표를 그냥 A, B로 잡고 A, B 자체가 어차피 얘 위에 점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A, B에서부터 이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엮으시면 돼요. 근데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자, 그렇게 하면 예상되는 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P를 갖다가 A, B로 설정을 하기로 했어. 얘를 P를 A, B로 설정을 해. 그럼 얘가 지금 2,5까지고 얘가 지금 4,1까지니까 자, 적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식만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B까지 가면 A-4의 전체 제곱 더하기 B-1의 전체 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A-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B-5의 전체 제곱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린 뭘 알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인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싹 다 지워놓고 나면 뭐예요?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라는 애는 A, B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겠죠. 너무 나만 했나? 네. 뭐? 너무 나만 했나? 그냥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면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서 A, B가 어차피 이거 위에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이거를 합으로 다 해버리시면 얘가 그냥 아까 여기서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인데 그 2차항들이 싸그리나 1로 퉁쳐지면서 막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어떤 1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할 겁니다. 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니까 어떤 임의의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는 좀 항상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PAB라고 만약에 하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중선 잡아가지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다 했던 거 기억나죠? 1단원에서 요거를 좀 항상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중점을 보면 얘네 중점을 갖다가 M이라고 설정을 하면 얘는 4랑 2 더하니까 반하면 3 6 그러니까 3,3이 아우 점도 예뻐.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갔을 때 그지? 그러면 이게 AM은 확정이죠. AM은 확정이에요. 지금 누가 움직여요? P가 이것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AM은 그럼 이렇게 되면 확정이거든요. AM 길이는 얼마야? 어차피 AM 제곱할 거니까 AM 제곱하면 1에다가 2 하니까 5죠. 그죠? 루트 5 해가지고 그럼 AM 제곱은 5가 확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싶냐? PM 제곱을 찾고 싶은 거예요. PM 제곱. 왜? 이게 궁금한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2의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으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전체적인 최소를 궁금해하면 얘는 지금 확정이니까 얘만 알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이게 이제 원래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PM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언제일까요? PM 제곱이 최소이려면 그 원의 중심이랑 M이랑 그었을 때 그 만나는 그 언제였죠? 그 만약에 지금 민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원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중심이 주인공이에요. 그 옆에 테두리는 따라다니는 애라고 달 같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얘가 중심이라는 애랑 얘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싹 끼워요.
이어주고 나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힐 때 이건 어차피 확정으로 반지름 길이잖아, 그지?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이 M까지 거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뺀 요 길이가 가장 짧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M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제일 장거리.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에 뭐 한 점까지는 아니고 한 점이라 합시다. 원 밖에 한 점부터 해보자.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에 있어부터 이 원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찾고 싶어요. 이 한 점에서부터 이까지 가장 가까운 점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뭐 요쪽 어딘가 있겠죠. 그 정확하게 어딘지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원은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라고? 중심이라고. 그래서 중심이랑 얘를 이어요. 이게 그러면 얘에서부터 중심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이만큼 배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누군데?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갖다가 D라고 설정을 하면, 그래서 이 한 점 O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위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누구야?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 지금 이걸 우리가 D로 설정을 했죠? 이거에서 누굴 뺀다? 반지름을 뺀다 이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똑같은 말에서 최대는요? 제일 길 때는 또 언제겠어요? 이 중심 거리에다가 플러스 R 된 거 됩니까? 반대로 여기서 제일 길 때는 요렇게 그냥 이까지 다 해서 이 중심 거리에다가 이 R만큼 더해준 요게 제일 길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 개념을 정말 자주 씁니다.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나중엔 이런 얘기도 해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에서부터 곡선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요거는 수능까지도 정말 많이 써요. 언제냐면 이 직선을 평행하게끔 계속 이동을 시키다가 여기에 딱 접하는 순간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요 거리가 가장 짧아요. 요거는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약간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PM제곱이 언제냐? PM제곱은 여기가 P거든요 지금. 네. 요게 제일 짧을 때는 언제? M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이 말은 즉 OM에서 누구를 빼는 거? 이제 반지름을 뺀 거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OM은 누군데? OM이 지금 3,3까지 거리니까 3루트 2란 말이야. 여기에서 반지름 얼마였는데 아까? 1. 이거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진짜 되게 더럽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하시면 얘는 12 더하기 1 마이너스 6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18 그래. 좋다. 너 없어서 서운했어. 너 대답 셔틀이잖아. 네. 지각하면 안 돼. 앞으로. 네. 알겠죠? 얘가 19되니까 그럼 얘가 18이니까 뭐야? 얘가 18이니까 그럼 19에다가 6루트 2니까 이거를 어차피 여기 그럼 얘는 19 마이너스 6루트 2.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4 마이너스 6루트인데 이거 2배 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24에다가 6루트 2 48 마이너스 12루트 2 이렇게 되겠다. 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러면 유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이거는 똑같은 유형인데 3-6은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고요. 3-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제 3-5번을 보면 좌표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9는 0이면 그럼 얘를 표준화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x제곱에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 얘는 9 넘어가고 이 4를 제곱하는 16을 여기 왼쪽에 얘 만드는 데 썼을 거라고. 그럼
그럼 얘는 중심이 뭐 0,4이면서 반지름 길이 r이 5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애가 있는데 직선 3x 4y 24는 0이라는 애가 있을 때 이거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있대요. 이래서 PQ의 길이의 최소를 갖다가 구하래요. 그죠? 야,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좌표 잡아서 그리지 말고 당연히 밖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가 원 내부에 있거나 원에 붙어 있으면 애초에 거리라는 게 성립을 하진 않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P라는 애는 이 원을 막 타고 돌아. Q라는 애는 얘를 막 자유분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가장 짧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원은 기준을 항상 누구로 삼으라고? 중심으로 삼으라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P라는 애는 Q를 기준으로 얘네를 일직선상에 냅두고 나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제일 최단 거리는 그냥 수직거리 재면 되잖아. 여기에서 뭐 하시면 돼? 이 R만큼 배제해준 요 자리가 P의 위치가 될 거고 거기에 일직선, 중심이랑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요 자리가 Q의 위치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그러면 이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 하니 그럼 우리는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 직선이잖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중심까지 거리하는 거야. 그럼 루트 뭐 25니까 누가 봐도 25니까 여기에서 0,4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40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는 5분의 40이니까 8이네요. 맞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8이야. 근데 반지름 얼마래? 5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원하는 이 최단 거리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죠? 그럼 최장거리는 얼마게? 제일 먼 놈. 응? 13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장거리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Q가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님. 얘가 한 요쯤 가 있으면 뭐 얘가 요쯤에 있으면 되잖아요. Q가 요 따라 이 직선 따라 쭉 와가지고 한 요쯤에 있으면 더 길죠? 그래서 얘는 최장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직선에서부터 이 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점을 구하라면 요 반대쪽 얘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뒤로 넘기시면 원이랑 직선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너네 할선이란 단어를 아나요? 요즘도 쓰나? 초딩인가 중1 땐가 하지 싶은데 할선 뭔지 알아?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있고 안 들어본 사람 뭐야? 초등학교마다 과정이 다른가? 할선 방금 들어본 거 아니야? 아니야? 접선은 알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치죠. 원 단어를 정말 싫어요. 원을 너무 못 그리겠어.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라는 게 있다 쳐요. 그러면 직선은 얘를 이렇게 관통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탁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있을 수도 있죠. 그지?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얘가 1번이 뭐야? 얘가 관통하는 거. 2번이 이제 딱 접하는 거. 3번이 아예 그냥 외부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할선이라 해요. 원을 갖다 자른다고. 근데 요 영어가 뭐 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분할하는 선이니까 뭐 이것만한 단어가 없지. 그 다음 얘는 접선이라 하죠. 그 다음 얘는 뭐야? 그냥 뭐 선이지. 외부의 선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부터도 얘기를 했고 저 뒤에 이제 무리함수, 유리함수 할 때도 내가 정말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공소원 때 많이 했겠네요. 공소원에서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거 했을 때 그걸 2차 방정식 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도 어쨌든 내가 좌표를 안 그렸지만 만약에 좌표 평면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도 어떤 원에 대한 방정식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원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f의 x, y라고 하고요. 이 직선의 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 g의 x, y라고 합시다. 이거 뭔지 알죠? 얘기해줬지 않니?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fx, y는 뭐야? 그냥 x, y로 표현된 식. 그럼 식이잖아.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는 0.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되면 그냥 xy에 대한 식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방정식이지.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두 개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놓고 나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둘이 뭐 해요? 뭐 하니? 만나는 점좌표 구하려면 연립 때리잖아. 둘이 연립을 하잖아요. 둘이 연립하는 이유가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 1번 상황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1번은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원이라는 애는요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식을 작성하려면 x의 뭔가의 제곱,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고 이 직선은 결국 그냥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그치? 그럼 얘를 집어넣게 돼서 y 대신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너무 말로 했나? 자,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중심이 이거라고 얘기합시다. 얘를 갖다가 설정을 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합시다. 그냥 중심이 원점인 걸로 해. 원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원점이 만만하니까. 그리고 이 직선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y는 뭐 ax 더하기 by는 c랑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랑 연립할 거 아니야. 연립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연립의 기본 목적이 뭐야? 문자 두 개씩 두 개 주고 연립하라는 거 기본적인 목적이 뭐야? 문자 하나 없애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y를 갖다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치? 그러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라는 소리거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얘는 연립했을 때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말고 한 점에서 접할 때는요. 한 점에서 접하는 거 뭐겠어요? 판별식 d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외부야. 안 만나. 안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 중1 고1 버전에서도 많이 했어. 고1 버전에서 뭐 어떤 걸로 하셨을 거냐면 이런 걸로 하셨을 거라고.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셨을 거라고.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d가 0보다 크다, 0이다, 뭐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공수위에서 하셨어요. 얘도 똑같이 가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얘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런 길이적인 관점에서. 자,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원의 본체는 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들까지 거리를 이렇게 딱 보면요. 얘네 어차피 지금 접선이 이렇게 직각일 거니까 얘네도 다 직각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하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걸 갖다 D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D라는 애가 반지름 R에 비해서 어때요? 짧죠. 그래서 얘가 R보다 낮은 상황이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번에 D라는 애가 반지름이랑 똑같아. 접한다는 거죠. 반대로 D라는 애가 R보다 아예 길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져 버리면 얘는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얘가 편할 것 같나요? 얘가 편할 것 같나요? 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얘가 편할 때는 언제가 편할까? 얘가 되게 예쁘게 나왔을 때.
이 친구 되게 예쁘게 설계가 돼 있을 때 왜냐면 얘를 이걸 하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얘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해야 되거든요. 이미 안 예쁘죠? 근데 간혹가다 얘가 예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같은 애들로 그러면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했는데 막 얘가 뭐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뭐 101분의 522야. 어떻게 할래? 이게 낫겠죠? 그치? 그래서 둘 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얘기가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까지 같이 하고 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할선은 뭐 그렇게 특별한 선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 할선 중에서 제일 이건 중3프로구나. 3학년 2학기 때 많이 하는 건데 이 친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할선 말고 딱 요까지를 보고 뭐라 그래? 3-2 복습 좀 해보자. 뭐라 그래요? 호이지. 현. 야이씨 예비 고일들 니네 기말고사 쳤잖아. 3달 됐다 3달. 이거 현이잖아요 현. 현 중에 제일 긴 놈이 누구예요? 좀 나사가 살짝 나가있네. 지름입니다 그죠? 현 중에 제일 긴 애가 지름이야 지름 그지? 네, 요런 것도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예요 항상? 90도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까지 알아놓은 상태에서 뭐 사실 할선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특별한 애들은 아니야.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할선 중에서 중심을 지나면 그 친구는 뭐야? 얘를 반절칩니다. 그쵸? 원의 넓이를 반띵하려면 중심 지나야 된다. 요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접선입니다. 접선.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 공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지워야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접선이랑 원이랑 이렇게 딱 그려놨을 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우리가 특이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죠? 좀 특이한 애들이. 일단 이 접점이 좀 눈에 띄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꽂으면 얘가 수직이다라는 것도 좀 눈에 띄고. 그지?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크게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랑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어쨌든 얘도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이잖아. 그죠? 그럼 직선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있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죠. 고정되는 한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고정되는 한 점을 알고 있을 때랑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접선의 방정식도 이 접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로 나뉩니다. 자 그럼 1번 접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부터 해볼게. 원 위에 접점을 알 때 그러면 접점 자체를 우리가 P를 x1, y1이라고 설계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설계해볼까? 그럼 우리가 이 점만 알고 있거든요. 이 점만 알고 있어요. 그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원은 당연히 줬을 거니까 이 중심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까지 이는 기울기라. 얘는 어때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수직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계하면 돼? 이 중심에서부터 이까지 기울기에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얘를 한 점으로 지난다 해서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단 얘는 이제 언제 쓸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꼴.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원점에 갖다 놓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중심이 원점일 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기울기가 얼마야? OP의 기울기. 중심을 오라 치면 OP의 기울기는 얘는 x1분의 y1이죠. 오란 애가 어차피 0,0일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자체는 어떤 애예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의 y1분의 x1이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이란 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하고 얘가 누굴 지나? x1, y1을 지나는 거잖아. 맞지요? 그지?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양쪽에 y1을 갖다 곱해버리시면 어떻게 돼? 얘는 y1y는 x1x 빼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쵸? 이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돼야 돼. 그럼 얘도 플러스 돼야 돼. 그치? 이러고 이거 한쪽으로 몰자. 한쪽으로 몰지만 얘네들만 몰자. 얘네들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1x 더하기 y1y는 x제곱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이거 누구야? 얘 누구 위의 점인데? 얘 위의 점 아니야? 네. 그러면 얘는 r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공식입니다. 우리가 원위의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원위의 접점을 p x1, y1이라고 하면 이 중심 좌표가 원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일 때 그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 x제곱을 갖다가 x 두 개로 곱한 거고 y제곱도 y 두 개 곱한 거잖아. x자리랑 y자리 하나에 이 점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나는 외웠어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여기에서 이거 위에 점 1, 2루트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 더하기 2루트 2y는 9 이렇게 그냥 바로 하시면 된다. 어떻게 한 거야? x제곱을 xx로 쪼갠 거예요. x 둘 중에 하나에 1을 집어넣은 거야. y제곱을 y 두 개로 쪼갠 거야. y 둘 중에 하나를 2루트 2로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 그냥 그대로씩 반영하시면 된다. 쉽죠? 이 유도하는 과정은 굳이 이 방식만 아시면 돼. 얘네들이 이렇게 수직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외우세요. 얘는. 사실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원의 방정식 할 때 말고는 다시는 쓸 일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 칠 때만 한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얘랑 밑에서 하는 기울기 주어진 걔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까이. 그죠? 그죠? 어떻게 끼워줘? 네가 뒤통수 보여주고 조는데. 아 그래요? 그거 알면 이상한 거지. 알면 무서워야 돼. 네가 뒤통수 보여주는데 조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깨워줄게 내가. 깼어요. 아 깼겠지 지금은. 아니 진짜 기분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가학할 필요는 아니 없고. 너무 갑작스럽게 자면 갑작스럽게 잠이 깨요. 원래 잠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졸릴 때가. 나 지금부터 잘 거야 하고 자는 거 아니잖아. 잘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 아니잖아. 내일 진짜 깼어요.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 할 때. 그럼 기울기는 결국 우리가 누구만 안다는 소린 거야? 보통 우리가 기울기 표현할 때는 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기울기를 잡을 때. 그러면 우리가 m이라는 그 미지수 하나만 딸랑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는 당연히 얘가 원에 접할 거니까 원에 대한 정보를 또 줄 거라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원점인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생각을 해봐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 접선의 기울기만 알아. 기울기 알면 뭐만 알면 돼? 아까 너가 얘기했던 y절편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우리가 직선이 더 기울기 아는 건 되게 많은 걸 아는 거잖아요. y는 m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y절편만 알면 끝나잖아. 기울기 알면. 그러면 y절편만 하나 뭐 k 같은 걸로 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여기 했었던 이 방법이랑 이거. 어떻게? 중심에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하나.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대놓고 연립했을 때 판별식기가 0이다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구하고 나면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어진다. 2번 접선의 기울기 할 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m이라고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럼 1번 방법. 요거. 연립하는 방법. 연립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연립하면 얘는 y는 mx 플러스 뭐 n이라고 합시다. 얘랑 중심좌표가 원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연립을 한다 쳐. 그러면 y가 요 y자에 들어가면 x제곱 더하기 m제곱, 아우 정말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잘 봐. m제곱 x제곱 2 mnx, 이거 높은 확률로 내가 계산 실수할 거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는 r제곱, 아직 안 했다. 자, 얘는 그럼 1 플러스 m제곱에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뭔데요? 접선이라며. 근이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d 씁시다. 판별식. 그러면 얘는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m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0이죠. 그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m은 어차피 기울기를 줬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지? 얘도 다 줬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누구 구하는 작업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문자 중에서 누구 구하는 작업이에요. 문자가 되게 많은데 지금 m도 있고 n도 있고 r도 있는데 우리가 m은 알고 r도 문제에서 줬을 거예요. 그러면 n을 구하는 작업이다, 그죠? 그러면 나는 n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n을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얘는 mn제곱,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얘랑 하면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사라져. 맞죠? 그치.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얘네들이 곱하잖아.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됐나? 그럼 이제 원하는 건 n제곱이니까. 자, 정리를 하면 n제곱은 r제곱으로 묶어내고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n이라는 애는 루트를 씌우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차피 r제곱은 튀어나올 거 아니야. 제곱이니까. r에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제 그걸 여기다 반영을 하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하다, 그죠? 어떻게? 외워. 얘랑 얘는 외우세요. 유독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말고 외울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그래서 난 자신 없어서 사실 이거 난 진짜 외우는 거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이거 유도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좋다고. 암기가 자신이 있으시면. 두 번째 방법. 연립이 아니라 우린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는 민족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앉았네. 거리는 어떻게 가요? 거리는 얘도 똑같아. y는 mx 플러스 n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r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중심에서부터 거리 잴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모드로 보고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재면요, 얘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니까 그냥 절대값 n이에요. 중심이 0,0이니까 이게 r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가 유도는 훨씬 간단해. 그럼 얘는 n 절대값 n이라는 게 r제곱 루트 m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 해?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럼 n은 뭐야? 설마 이거 r제곱? r이죠. r 거리잖아. 반지름이니까. 그죠? 얘가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뭐 쓴 거야? 얘는 연립해서 근이 중근이다. 이거를 우리는 판별식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근데 뭘로 구하든 간에 결론이 이거니까 외워두시라. 이렇게. 됐죠?
되셨나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 3-4를 풀 수 있게 돼요. 기본 문제 3-4를 봅시다. 자, 기본 문제 3-4 보면 y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하래요. 그러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게는 무게는 두 개 있어요. 기울기 하는 거랑 접점하는 거랑.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y는 x 플러스 1 이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쓰는 게 맞아요? 접점 쓰는 게 맞아요? 원이고 관통을 한대요. 두 점이 만날 거 아니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들을 구하고 싶대. 기울기 어떻게 알아요? 나도 좀 알자. 기울기 못 써요. 기울기 못 구하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접점 구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얘랑 만나는 얘랑 만나는 점 자체를 어떻게 구하는데 연립하면 되잖아. 그냥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5인 거니까. 그죠? 그럼 x는 뭐 또는 뭐예요? 9, 4거나 아니 9, 16이거나 16, 9잖아요. 이거 전개하지 말고 우리 이제 25 되는 거 잘 알잖아. 그죠? 그럼 얘가 뭐야? x가 3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6, 9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4 돼야 되죠. 이런 풀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면 전개해. 전개해서 우리 그 잘하는 2차 공식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 접점하니까 얘는 이때 3일 때는 y가 4고 이 4일 때는 이때는 y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3,4에서 얘 접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x 하나 대신에 3 넣고 y 하나 대신에 4 넣으면 3x 더하기 4y는 25라는 애 하나랑 x 하나 대신 마이너스 4 넣고 y 하나 대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다. 이렇게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죠? 됐나요? 그치? 그 다음에 2번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치에 접하고 이 말 자체를 해석해봐.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치 뭔데 이거? 우리 어제 원의 방정식 시작하자마자 내가 했던 거 원 정의가 뭔데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자 좌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아까 4라 했으니까 16이 될 거야. 이 식은. 이랬을 때 여기에 접하고 x 더하기 y는 3의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인데 걔가 여기 접하면서 x 더하기 y는 3의 수직이래. 그러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야?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쓰는 거야? 이거 쓰는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y는 기울기 1이래. x 더 풀마 반지름 4니까 4 루트 1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 두 개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원이 있어요.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애들은 누구랑 누구야? 여기랑 여기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얘네 둘 사이 거리 얼마? 이 두 직선 사이 거리 얼마? 지름 됩니까? 네. 접하니까 지름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됐니? 어차피 우리 예상 진도가 다음 주 월화 내로 이제 원방을 끝내면 되거든요. 아닌가? 다음 주 월 진도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원방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하긴 할 건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